반갑습니다. 행복한 남자 황선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를 보면 제법 가을 냄새가 물씬 나더라고요. 하늘 아주 맑아지고 구름도 너무나 예쁘더라고. 이렇게 날씨가 좋은 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텃밭 농사를 하는데 올 가을에는 비도 제법 때 맞춰 오고 해가지고 가을 무, 배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크고 있고요. 요번 주 일요일쯤에는 가서 땅콩도 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더라고요. 농사는 이제 단순하죠. 뿌리면 뿌린 대로 이제 나오게 되어 있는 거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내가 열심히 가꾼 만큼 이렇게 잘 나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 자녀, 그러니까 가정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것도 인간 사는 삶도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나한테서 나간 것이 100% 나한테 되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안다면 저희들은 삶은 상당히 윤택해지라. 그러니까 나의 삶이 어디 있는지를, 방향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사람들은 이분법적인 사고, 특히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거치고 6.25 전쟁 거치고 독재시대 거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법적인 사고에 많이 갇혀 있어서 단편율, 그러니까 드러난 현상의 보기를 많이, 그것만 보는 쪽으로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서양 철학의 영향도 상당히 많습니다. 서양 철학은 아무 나면 적고 이분법적인 상당히 그런 논리 속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저희들이 살면서 이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우리는 그 행동만 딱 잘라서 그것만 하나의 사이클 행동인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화를 내면 언젠가는 나한테 화낼 일이 또다시 돌아오는 것.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그것이 쌓여서 나한테 돌아올 때까지가 하나의 행동 사이클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은 삶은 간단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불행한 일이 나타났다면 과거 어느 시점에 내가 불행을 불러올 만한 행동을 했는 것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들 삶을 어떻게 되나 하면, 지금 내가 마음에 안 든다면 과거에 내가 남을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이 나가는 것이 왔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내가 내 삶을 바꿔갈 수 있는 건 뭐예요?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을 내면 앞으로 나에게 기쁜 일, 행복한 일, 감사할 일이 나오게 돼요. 요게 감사할 일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행동 사이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앞에 그것만 딱 이렇게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지난 앞에 2시간 동안 했던 게 무엇인가 하면, 벌의 종류와 벌의 파괴적인 효과. 새로 나온 책요. 아이를 키울 때 꼭 알아야 하는 것들 하면서 1분까지랑 나갔거든요. 이 책이 꽤 많이 팔리나 봐요. 이 책 제가 지금 어디까지 했나 하면 70몇 쪽까지 했는데 이제 76쪽에 이제 할 차례인데요. 이렇습니다. 지금 내 남편과의 관계, 아이들, 아내와의 관계, 자녀의 관계에서 매끄럽지 못하다면 이것은 분명히 내가 그들에게 미워하는 마음이나 시기, 그 다음에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나가는 것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가난한 것은 남편이 무능하고 아내가 무능하고 보정을 잘못 쓰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나한테 풍요롭지 못한 말, 행동 이런 것들이 나가는 것이 지금의 결과치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바꾸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을 모여 풍요로운 마음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의 결과, 벌의 파괴적 효과에서 제가 쭉 가다가 오늘 3번째 시간인데요. 벌을 주고 화를 내면 그때는 단순히 좋아지는 것 같지만 좋아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허상을 없앨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계속 나가서 더 안 좋게 발전해서 내한테 나타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화를 안 내고 살 수는 없잖아요. 화를 내되 마음은 평화로운 상태에서 가야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연습이 되면 화날 일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 시간에는 벌의 종류가 몇 가지 있는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벌의 파괴적인 효과 중에서 가장 심각한 거, 내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 사회, 우리나라 전체가 아이들 가정교육에서 벌을 내리고 화를 내고 폭력을 쏘고 때려왔는 것들이 우리나라 전체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쓰여 있어요.
78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78쪽 요 밑에 쪽에 보면 있거든요. 자,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렸을 때 자신의 부모나 사회로부터 비난이나 벌, 폭력 등을 아무 거리낌 없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내가 가정 경영, 그 다음에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그 다음에 시아버지, 친정어머니, 그 다음에 처가 어른들과의 관계, 내 자식과의 관계는 어디서 배워요? 관계성을. 내가 내 부모한테 배웠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형제와의 관계에서, 형제의 관계는 차후 문제인 거예요. 내 부모가 엄마가 아버지를 대하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대하는 것, 그 다음에 엄마, 아버지가 나를 대하는 것 그대로 우리가 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모습에서 부모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고 컸기 때문에 아이들을 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건 약간은 틀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의 부모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 배웠기 때문입니다. 부모나 선생님, 어른들이 때리거나 화를 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문제 해결을 부모에게 배운 대로 때리거나 화를 내게 됩니다. 이거 정말 무슨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대개 우리 아동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아이들이 폭력을 쓰게 되는 이유는 부모가 때렸기 때문에, 맞고 커왔기 때문에, 맞았기 때문에 때린다고 이렇게 단선별적으로 봐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다 맞았다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안 맞았다고 안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또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가나 하면 그 사람의 성격 탓이다 이렇게 가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접근 방식을 가기 때문에 폭력에 대해서는 해결할 방법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 부모가 아이를 대할 때 어떤 문제, 아이한테 때린다, 그 다음에 벌을 내리고 체벌을 하고 폭언을 쏘고 무시를 하고 그 다음에 쫓고 쫓아낸다든지 이런 거 하는 이유들은 무엇인가 하면 분명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란 말입니다. 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가 아이를 때렸어. 그렇다면 이 아이는 뭐를 배워요? 때려서 내가 맞아서 맞아서 잘못을 고쳤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사람들은 때리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구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때리면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살아가면서 문제만 생기면 뭐다? 때리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소리 지르더라. 폭언을 하더라. 그래? 나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는 뭐예요? 폭언을 하고 소리 지르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구나 하는 문제 해결 방식을 벌로서, 체벌로서, 폭력으로서, 폭언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다가 그래요. 우리나라 전체다가요, 대화를 하자, 뭐를 하자,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들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어른들한테 배운 것이 문제만 생기면 소리 지르고 때리고 화를 내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다면 그대로 배운 걸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한다? 나는 뭐예요? 때리거나 소리 지르거나 폭력을 쓰거나 폭언을 하거나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걸로 그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힘주어 이야기하는데, 문제 해결 능력을, 문제 해결 방법을 폭력으로 배웠기 때문에 우리도 폭력을 쓰고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문제만 생기면 나도 모르게 내 부모가 했던 그대로 화를 내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 우리나라 전체 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물론 시대적인 것도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정말로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모나 선생님, 어른들이 때리거나 화를 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문제만 생기면 문제 해결을 부모에게서 배운 대로 때리거나 화를 내고 폭언을 하게 됩니다. 이 한마디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차츰 가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지 못해서 계속해서 학교에서 폭력, 집단 괴롭힘, 왕따 등이 일어나고 성인이 되어서도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고 데이터 폭력, 묻지마 폭력, 가정 폭력 등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렸을 때 내 부모한테 배운 그대로 학교 가서 또래 집단에서 문제만 생기면 나도 모르게 소리 지르는 거야. 왜?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나쁘다 좋다를 걸러내기도 전에 벌써 거기서 스크린도 되기도 전에 뭐요? 아, 문제는 소리만 지르면 되는구나, 때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집어 던지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문제가 커져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도 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큰 문제가 돼요. 이걸 끊지 않으면 저희들은 사실은 우리나라 아동교육뿐만 아니라 다가 일그러지는 거예요. 이야기 들어볼까요? 학교에서 학교폭력 지금 손댈 수 있나요? 데이터 폭력이 또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기 시작을 했죠. 데이터 폭력 2, 3년 전에 사실 몰랐어요. 지금 데이터 폭력이 이제 또 드러나기를 시작하죠. 또 묻지마 폭행 간간히 나오죠. 가정폭력은, 부부 간의 가정폭력은 저희들이 가정 내의 문제라고 손대지 않아서 그렇지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수많은 상담을 해봐서 합니다. 어느 정도로 이야기를 하나 하면 정말로 어르신들도 저희 또래 되고 우리 위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소리 나지 않는 총이 있었다면, 흔적이 남지 않는 총이 있었다면 벌써 몇 번 쏴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처절하게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다가 그렇게 산다라고 이렇게 치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나의 부모의 사소한 그런 화를 내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사회를 지탱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가정 다 뒤집어 보세요. 한번 다 열어보세요. 마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건지. 그죠? 이렇게 가거든요. 이러한 연결고리를 저희들이 지금 꺼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빈번한 폭력을 그러면 묻어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시한폭탄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외면하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접근해서 그 문제를 치워버려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종교 집단이나 교육 집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끼리 모여야지 돼. 저희들 문제잖아요. 종교인들도 가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자들도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그네들은 직업이지만 집에 돌아오면 가정이란 말입니다. 가정에서 모두가 고민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동아리들이 나와야 되고요. 같이 고민하는, 연구하는 모임들이 나와야지 돼요. 우리들 손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는 아이에게 화를 내고 벌을 주는 꾸중을 끝내야 합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끝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의문스럽게 그렇게 다 맞고 컸지, 화가 나면 때리지, 어떡하라고, 그 다음에 드러나지 않는 한 묻어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명확하게 제가 진단을 내리잖아요.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폭력으로 했더라. 그러면 폭력으로 하지 않는 방법 우리가 찾아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맞았으니까 때린다. 이렇게 단순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들어가면 이거는 너무나 피상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또 그럼 우리 또 인간은 폭력적인 존재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문제 속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도망갈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해결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같이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벌의 파괴적 효과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거는 부모와의 관계가 나빠진다, 아이가 인성이 안 좋아진다, 도벽이 생긴다, 거짓말하게 된다. 이거는 작은 문제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안 해요. 사실은 한두 번 부끄러워보면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문제를 했을 때 큰 어떤 위협을 느낀다든지 안 되면 안 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나라 전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폭력으로 가르쳐 왔기 때문에 계속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복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계속 퇴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끝을 내는 거예요. 자, 요게 가장 벌의 파괴적 효과 중에 가장 강력한 거예요. 사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갈 건데, 그러면 이제 벌의 종류, 우리가 무심코 행하는 벌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을까?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행하는 벌의 종류를 보면 체벌하기, 때리는 거예요. 위협하기, 말로서
그다음에 굶기기. 저희 때 많이 했죠. 내쫓기. 뭐 문 밖으로 내쫓기도 해요. 그다음에 모욕 주기, 무관심하기, 일시키기, 금지하기 등 약 7가지, 8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해 놓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체벌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악영향이 미치고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힘줘서 이야기합니다. 폭력이나 아이들에게 무심코 하는 폭력이나 언어, 폭언 이런 것들은 뭐예요? 아이들한테 잠재의식이 뭐를 가르쳐 준다? 우리 어른들은 문제가 생기면 화를 내고 때리고 성질을 내고 소리 지르고 해결하더라. 그럼 이건 아이들이 그대로 살아가면서 생겨야 될 문제 해결을 대화나 거기다 긍정적인 방법을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패거리 집단으로 싸우는 것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끊어야 됩니다. 우리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자고 좀 더 이제 익숙해지면 그런 커뮤니케이션 같이 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정말 하나 만들어서 하는 거고요. 오늘 방송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나의 꿈은 당신의 행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